만 더 이야기하는 거로 해서 제 이야기 마치고 그다음에 서로 물질과 정신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그걸 제가 그 돈을 읽다가 이게 참 발견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유정길 선생님이 요새 맹활약을 하고 계신 걸 제가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생태,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생태, 플러스 노동. 요거 아주 그러니까 또 이부영 선생이 툭까지 나왔더만 반전. 아니, 근데 심각해요. 심각한데, 이제 그걸 많이 여러분들께서 공유하고 계신데, 이 물질과 정신에 관해서 그 당시 공자의 입장은 나는 어떤 그 부분을 바라보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뛰어난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대단히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 실제로 공자는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살던 노나라에서 노나라 정치에 실망을 하고 한 15년 정도 소위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때 많은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정신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공자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게 굉장히 공자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어, 공자는 노나라에서 벼슬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긴 기간은 안 갔고, 그 다음에 아주 실권이 있는 그런 벼슬도 아닌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상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서재에서 썩히거나 무슨 운동 생활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자의 영성이에요. 바로 현실 속에서 그걸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그 당시에는 군주 정치에서는 결국 군주 정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걸로 봤어요. 소위 말하는 누가 정치라는 거. 성군이라는 게 뭐냐면 내성의왕. 그냥 정치만 잘하는 게 성군이 아니야.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내성, 안으로는 성이, 밖으로는 왕이야. 내성의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 가치와 현실적 그런 부분을 융합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공자의 영성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 공자 실제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게 흔히 공자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그 문장들이 뭐냐면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뭐야 뭐 800개를 베고 누웠으니 어? 나물 먹고 그러지. 그게 뭐지? 한문도. 어? 어? 말을 잘 못하겠네. 일단사 일표음은, 일단사 일표음. 일단사 일표음 곡경이 침지. 그리고 이제 그게 공자의 제일 뛰어난 제자가 누구? 아, 자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공자한테 제일 퉁을 많이 맞았대. 근데, 아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 근데 공자 공자가 직이라고 할 정도,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안다고 할 정도로 칭찬도 많이 한 사람이 안회야. 안회라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 아내라고 안회, 안연인데 어, 안연이 대단히 가난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대단한 아, 평가를 받아요. 제자들한테도 안연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게. 그런데 안연도 굉장히 가난해요. 그 사람이 일단사이죠. 하여튼 간에 한 표주박에 하고 해도, 그 친구 살아도,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즐거움을, 고통을 참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그치지 않았다. 그다, 저, 공자도, 아까 그거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뭐, 800일 그건 노수도, 뭐, 이 정도, 이게 대단히 가난을 좋아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예? 치매? 그 사람, 이제 공자는 치매는 걸렸던 말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74살에 죽었더라고. 사실은 제가 지금 공자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내가 이제 논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날 내가 보니까 비아냥하는 것 같아. 공자는 70까지 살아서 종심소욕 불육이란 말을 했는데 당신은 그 80인데 뭐야 그럼. 근데 사실은 공자는 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 그래서 이게 요 일화가 이것도 쭉 보면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걸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면 아 공자가 추구하는 어떤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유교 쪽에서 유학 쪽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잘 안 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영성을 이렇게 지성이나 이성하고 아주 질이 다른 걸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는가 하면 영성은 가장 높은 이성, 사람의 어떤 지적인 어떤 지능이나 지성 가운데서 가장 최고도의 높은 이성이나 이걸 이걸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영성하고 이성이 이렇게 뭐가 벽이 쳐져 가지고 다른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두 가지로 좀 되어 있거든. 요건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어요. 어, 그저께 내가 장시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장시에 민중의 집이라는 데서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요새 인류가 좀 위기잖아. 위기라고 하니까 위기의 원인이 뭐야? 이렇게 예? 예? 이거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네. 아, 인류의 위기가 AI라고 이야기하더라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배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예, 아,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실제로 보통 지금 인류의 위기가 뭐야 하면 AI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를 말하는데 딱 그때 그저께 장소에서 그분이 인류의 AI 그러더라고. 어, 그렇게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이 좀 애매해져 버린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간단히 제 생각 말씀드리면 AI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는 인간의 행위 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도구인데, 어, 이제 진짜 실질적인 위기는 이제 기후위기 같은 걸로 이제 위기가 되는데, 이게 인간의 두 가지, 이게 인간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지능이야. 동물로부터 구별되는 게 인간의 지능입니다. 네? 그리고 도구를 쓸 수 있는 거고, 도구를 쓰는 거하고 말을 한다는 게 지능. 근데 이 지능이 두 방향이 있어요. 이 두 방향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 능력이에요. 실제로, 뭐, 기계라든지, 뭐, 이제, 이를테면, 원자폭탄, 또, 뭐, 전기로 말하면 평화적으로 말하면 원자로, 뭐, 이게 행위 능력입니다. AI도 행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기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쪽이 뭐냐 하면 이게 인간에게 고유한 겁니다. 인간의 가치 체계예요, 가치 체계. 인간의 가치 체계인데 인간의 가치 체계가 원래 인간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동물에서 출발했잖아요. 동물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니 이게 또 목사님 앞이다 이야기하기 힘드네. 아니 이제 그건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아마 성경에서 인간은 독특한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올해 그런 점에서 지금 성경을 다시 보고 싶어요. 인간에게 지금 이제 뭐 심지어는 지금 요새 이제 생태계 위기를 겪으면서
왜 너무 인간 중심이냐? 어? 그래서 우리 조효섭 선생 같은 사람은 만물 공동회를 하자고 들어봤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인간 중심적인 문명이 이런 생태계 위기까지 가져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고 정당한 비판에서 나오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동물과 다른 특질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특질을 다른 동물들하고 일반화시키는 건 결코 이건 생태계의 모습을 제대로 살리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이야기 동감하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가치 체계, 동물적인 체계는 사실은 적자 생존이에요.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이게 동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일차적인 본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특이한 게 뭐냐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게 나는 이걸 2차 본능이라고 요즘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특유한 2차 본능이 있어요. 그게 숭고지향성입니다. 예수의 자비, 예수의 자비, 예수의 사랑, 자비, 예수의 자비, 예, 석가의 자비, 공자의 인. 이게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지능, 지적인 작용의 다른 쪽이에요. 하나는 아까 행위능력. 이것이 엄청나게 행위능력 좀 발달했는데 이거는 답보 상태라는 거예요. 때로는 답보 상태보다 뒤로 퇴화해요. 특히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자기 중심성을 오히려 승부지향성으로 나가야 되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로 이게 볼 때 나는 이제 우리 그두 번째 그 테마에서도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도 뭐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질이죠. 공자는 절대로 이게 그 물질에 대한 부를 경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중시해요. 어떤 마을을 지나갈 때 이게 주로 또 논어가 특색이 공자가 설법하는 식이 거의 없어. 설법하지 않아요. 뭐, 대화야, 대화. 질문, 응답. 근데 공자 어떤 마을을 이렇게 가는데 아까 제가 그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까지 나갔죠. 요새 가끔 가다 여기 아니 아까 무슨 이야기 지금 바로 전에 우리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제2 본능. 예. 예. 그거는 나중에 뭐 이야기할 수 있다. 그, 기억 나왔으니까 지금 사실은 문명 전환의 핵심 테마는 인간의 숭고지향성이라는 아까 이야기해서 행위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쪽은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는 이 괴리를 넘어서는 것이 사실은 이 문명 전환의 핵심 동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숭고지향성, 자비, 타락, 인 같은 숭고지향성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문명 전환의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다. 이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 종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종교가 이게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는 사실 오히려 참 종교계 크게 좀 이렇게 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어떤 마을 지나가는데 공자가 제자들하고 대화합니다. 제자가 물어봐요. 자, 선생님, 이 마을이 아주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이제 내가 가끔 너를 통해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제가 저, 좀 질문을 합니다. 공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 그 공자 하면 보통 윤리나 도덕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 도덕을 제대로 잘 세워야지. 라든지 윤리를 좀 줘야지.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부자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했을까? 공자의 대답.
제자가 물어본다니까.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제자가 선생님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제법 이제 마을이 됐는데 뭐부터 할까요? 했을 때 그래 말했으면 사람들이 예라든지 뭐 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대로 배워야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먼저 부유하게 해줘야지. 어떤 게 공자의 응답이었을까? 예? 3분? 예? 부유, 부유. 어? 문제에 답이 나온다고.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벌써 금방 질문이 사실은 답을 이게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질 않아.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그 공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려고 자유롭게 살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니까 부요. 그 다음은 이렇게 그 다음은요 물어보니 그 다음에 말한 게 뭐예요? 교야, 교. 근데 이 교도 대부분 가르칠 교기 때문에 대부분 논어의 해설서들은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것도 내가 볼 때 나한테는 그렇게 와닿질 않아. 예? 교는 그냥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교양입니다. 교양.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부와 교양. 이 부와 교양. 이게 실제로 이게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을 바꾸나가는데 핵심이에요. 이 부와 교양이란 말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없어요? 근대 사회, 서양의 유럽의 중세 봉건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 근대 사회의 주역을 뭐라고 해요? 아니 근대 사회 주역을 부르주아 부르주아거든. 부르주아가 근대 사회의 주력으로 주체로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바로 나와. 뭐와 뭘 가졌기 때문에 부와 교양. 이게 2,500년 전에 공작한 이야기다. 근데 그 교양, 다시 말해 교양이라고 해도 요새 뭐 교양도 사람들이 좀, 그 뭐, 거칠어로 쓰는 말이 많죠. 교양이 있어 보인다든지, 뭐, 예? 또뭐 이제 클래식 음악도 좀 알고, 소설도 좀 고상한 소설도 있고, 뭐,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 저는 이 교양을 정신적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물질적인 부만 가지고는 자유로워지지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이 부다. 요 둘의 관계, 둘의 어떤 유기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사회의 모습이라든 이런 모습이 참 저는 영감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면 어, 부자가 교만하지 않기가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지 않기가 쉽겠어요. 둘 다 어렵게 노는데 이게 공자가 하는 말이야. 이 대화 나와 논어예요. 부자가 교만하지 않기가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지 않기 쉽겠어요. 쉽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거를 잘못 들은 거죠. 이게 이제 넘어간 거.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질문이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그래요. 이게 그럼 공자가 말을 잘못했지. 먼저 우, 그 다음에 도야. 정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물질적 수요가 충족이 됐을 때라야 뭐 그 말이 있잖아. 쌀떡에서 그렇지 정신이 성숙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근데 넘어가기 쉽다니까. 왜 넘어가기 쉽다면 부자가 교만하지 않은 부자를 잘 못 보거든. 근데 우리 전 선생님 부자도 잘 못 봤을 걸. 그렇지. 근데 그 어? 남편이 부자냐고? 군자.
둘이 다 소인이야.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논어에 바로 나와. 그게. 공자가 부자가 교만하지 않기 쉽지만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지 않기 어렵다. 이것이 뭐라 그럴까? 인간에 대한 실사구시예요. 이게 명자가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 말이 있지. 뭐라야 뭐다. 아니 항산 항산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항산이라야 그렇지. 유항산 유항심 무항산 무항심.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이거 그 말대로 하면 가난하면서도 정신이 성숙한 사람은 없나? 있어요. 그게 뛰어난 사람. 아까 이야기한 누구도 아닌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 나이도 비슷하면서 막 이렇게 그 서로 나이를 시긴 사람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고, 자공은 엄청난 부자예요. 실제로 공자 학달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인데 두 사람이 아주 대비야. 근데 하여튼 간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음이 핵심 포인트.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이야기한 자공이 물어봐. 자공이 아마 자공이 물어봤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하는 아까 먼저 부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성숙인데 교인데 그 정신적 성숙이 어떤 걸 목표로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부, 부의 무교. 부자이면서 무교, 교는 교만하다.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빈이 무첨.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그게 아마 자공이 물었을 거예요. 자공이 공자한테 그렇게 물어. 선생님 그러면 부자면서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물어봤을 때 요건 아마 이제 대답을 하면 제가 그때 공자가 그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약간 좀 갸우뚱했어. 예. 아니, 오늘 아주 재밌어. 아주 재밌다고. 예. 그게 이제 그 공자의 대답이 백리가 백리. 그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야,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아까, 가난함에서 원망하지 않으면 않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반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비굴이요. 그러니까 보통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쉽잖아. 비굴해지기 쉬워. 근데 그러면 원망과 비굴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바탕이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그 영성들이라니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는 쪽을 막 저거 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이런 거는 뭐 그렇잖아요. 비굴하고 원망은 둘 다 사실은 반대 방향 같아도 성숙한 의식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빈이 무첨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자면 어떠냐는 물으면은 이런 물음도 된다는 거예요. 빈이 무원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면 이 말하고 성격은 달라도 같이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도 괜찮지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까 빈이 무첨이 아니라 아니야 빈이 무첨을 넘어서서 빈이 답이 빈이라. 근데 이것도 잘못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가난을 락은 즐겁다는 빈이락이 뭐예요? 가난을 즐긴다?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보자고. 가난을 즐긴다 어때요? 가족? 빈이락이? 빈, 가난을 즐긴다? 아니 요새 왜 그런 말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 자발적 가난.
즐거워? 다발적 가나? 아, 그게 이제 잘못된 허위의식이야. 즐겁긴 뭐가 즐거워. 또 요새 또 어떤 거 공생, 공빈. 같이 살고 같이 살아나자. 이게 비닐하기로 하는 걸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거는 공자의 지향과는 맞지 않아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점인데, 비닐하기 뭐냐면, 가난을 즐기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를, 공자는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유할 수 있다면, 뭐야, 마부라도 되겠다, 아닌 말을 수선불 하는 사람이에요. 부자 되는 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게 옳다면, 이게 빈이락은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즐긴다는 건 뭘 즐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기다 조금, 말을 만들었어요. 사자성어로. 안빈. 그렇지. 안빈약도야. 그러니까, 가난한 건 어떻게 해? 아까 원망하거나, 이게 두 가지라니까, 아까 그게. 원망하거나 비굴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말하면 요새 사람들이 또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 그 가난의 원인이 타협적인 데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그대로 안 하느냐. 조금 다른 차원이냐. 얘기하면 길어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인데, 도가 뭡니까? 안 빛나, 예. 가난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고, 도가 뭡니까? 도. 이게 옛날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애매한 표현으로 도를 깨친다, 뭐, 또 심지어 요새 길에서, 그렇지, 만나봤어요? 그 따라가 보셨어? 아니, 그게 뭐 증상고요? 증산동가 뭐, 예? 그쪽이죠. 근데, 도라 하는 게 요새 말로 하면 저는 그렇게 봐줘요. 어, 정신적 깨달음 같은 게 돕니다. 예술적 가치, 이 도에.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도 대단하죠. 대단한데, 아, 이, 그걸 넘어서는 즐거움들이에요. 정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거기다 요새 저도 쓰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인 것보다도 아까 나는 그 정신 속에 다 포함시켰었는데 지금은 영적 가치. 이런 것에서 그걸 당이, 당이나 의무나 사명이 아니야. 그건 즐겁잖아.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명 전환의 핵심 동력. 이걸 즐기게 되면 빈이라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난 그냥 하나가 요새 우리 시대 와서 대단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 많고 우리 또 유정일 선생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괘씸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정도의 물질적인 수요가 다시 말해서 뭐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들 아마 차 목사님은 원래 집안이 좀 부자였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렇게 보여. 근데 나는 엄청 가난해. 진짜 가난해. 아마 우리 시대, 우리 사람, 나 같은 경우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세계 최빈국이었다니까, 전쟁 끝나고. 이런 상태에서 빈이라기 이야기하는 거는 헛된 이야기야. 씨도 안 먹혀. 근데 나는 이게 씨가 안 먹힐 만큼 됐다는 거야. 이게 나 굉장히 큰 걸로 봐야 돼. 절대 빈곤이 사라졌어요. 지금 물론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 크지만 이제는 굶어 죽고 말이야 얼어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리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나는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정신적이고 예술적이고 별게 아닙니다. 나 요새 이거
이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한테 내가 그 70살이 넘어서 그것도 정식 사진기 가지고 여기 저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는데 아이 세상에 그걸 느껴요. 예, 아니 진짜 그전에 안 보던 게 뭐 사진 아니 아침에 반짝이는 이슬 있잖아. 영롱해. 저기 노을 뭐 이게 예술입니다. 이 예술적 가치 커지면 자연스럽게 뭐 어떤 가치가 뭐에 대한 욕구가 물질에 대한 욕구가 부자유를 동반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부자유를 동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단순 소박한 삶. 그래서 나는 아, 자발적 가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발적 풍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할 만한 때가 됐어. 그게 사실은 자본주의 폐단도 많고 뭐 양극화의 폐단도 많지만 우리가 획득한 성과 중에 하나를 최대한도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문명으로 하는데 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하자면 그게 뭐냐면 자발적 풍요입니다. 빈일학의 현대적 살림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부의호래예요. 이것도 이게 부유하면서 예라고 하는 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부유호래 아니 아까 부의무교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거 이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야. 호래가 돼야 돼. 근데 여기 바로 이제 제가 본 부의호래 할 때 내가 얘거든. 얘가 제가 또 저 나름대로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 그죠? 논을 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그 전통적인 걸 보통 전통적인 식으로 보면 예의 범절, 뭐 예의 규범 이런 걸 예라고. 예? 그래서 뭐 극기 복례도 공자가 인에 대해서 할 때 안연이 물어보니까 극기 복례가 극기가 뭐예요? 극기 뭐 극기 훈련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극기 이것도 보통 보면 어떻게 해?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욕망 이런 걸 어떻게 참고 극기 복례는 뭐야? 예의 범절 예의 규범에 따라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다고. 천만에.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속에요. 극기 봉자는 아주 간단한 말 속에 사실은 공자의 어떤 뭐랄까 공자가 지향하는 사회, 공자가 생각하는 영성이 다 들어있어요. 극기는 아집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욕구를 참아내는 부자유의 세계가 아니고 아집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세계. 그걸 통해서 공예는 뭐야? 이 예라는 게 보통 이제 제일 공자가 비난받고 실제로 비난받았던 게 뭐냐면 허례잖아, 허례. 허례 허식. 근데 공자는 허례 허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예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말했던 예 속에다가 개념을 굉장히 확장해버려요. 어떤 식으로 확장하냐, 예를.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질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질서를 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부유호래라는 것도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교만하지 않은 정도면 옛날식으로 하면 예, 맞지, 예전에 맞지. 호래할 때 이래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지금 우리 차 목사님 부자라고 했잖아. 부자하고 여기 다른 사람 다 가난해요. 여기 창고에 뭐에 고기도 있고 뭐 이게 다그뭐 쌀 가져가는데 다른 데는 막 독도 피고 그러는데 아주 겸손하다고 나와서 이렇게 또 겸손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이좋게 되나 사람들이요? 나눠 먹어야 사이. 그렇죠. 요게 호래야.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이런 말이 좀 괜찮죠. 고기도 뭐 어떤 사람이 와서 한다고? 아니 그 말이 있잖아. 예? 그렇지. 이걸 해. 아까 이야기했지 빈일학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예술적 그런 정신적 영적 가치들을 경험해 보면 알아. 또 이게 부자가 나로 보면 거기서 오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자기 걸 간직하고 뭐 이렇게 자기 걸 챙기려 하는 행복 질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는 세계를 넓혀가는 것 이것이 나는
문명 전환의 핵심적인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그 논어 첫 번에 나오는 것만 통해서 내가 공자의 전략에 대해서 공자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영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지금 정치가 전환되지 않으면 문명 전환으로 사람들을 모아갈 수가 없어요. 손톱 밑에 가시야. 정치 가지고. 손톱 밑에 가시가 아파놓으니까 실제로 이제 몸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선거에서 문명 전환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정치인들 잘 안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도 잘 안 해. 왜 안 해? 그거 해봐야 표가 안 나와. 표가 안 해. 근데 사실 나는 정치 전환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게 펑대. 정치 전환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꽤 있어요. 여기다가 문명 전환이라는 거를 뭐라고 방탄 아니 이 미사일 정치 전환이라는 미사일에다가 그 문명 전환이라고 하는 이저 핵탄을 장착해서 쏴버리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자의 전략이 있죠. 공자의 전략. 이 공자는 이제 보통 그 시대 봉공군주제에다가 이런 어떤 아주 그 세습의 어떤 신분제도 이런 게 저항하지 않은 사람이다. 저항하지 않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걸 뒤집어 좀 엎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공자 그 추계 시대 중국에서 이 사람은 또 많이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누가 묵자. 묵자는 뭐좀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고. 근데 공자는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묵자 좋아해요. 공자는 이게 말이야. 그냥 왕한테 가서 막 그냥, 뭐. 근데 실제로 공자는 그렇게 엎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 시대, 아니, 나 이번에 뭐야, 무인시대라는 드라마 봤어요. 무인시대라고 고려, 열심히 봤다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정치하고 비슷해. 예? 그러니까 무인시대 보면 거기 나오니까 그때 만적의 난이다 만적의 난. 만적의 난에서 그때 신분 해방할 수 있나? 근데 그보다 훨씬 전이야 공자는 안 된다는 거 알았다니까. 아는 대신에 어떤 전략을 취했느냐 이게 논어 그 보면 일장 맨 처음에 누구나 다 아는 그게 나온다고. 이건 아마 논어 안 봐도 들어보셨을걸요? 맨 처음에 논어 이게 의도적으로 편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게 엑기스가 들어요. 학이 시습지 부력요로. 그거는 다 우리 선생님, 그 다음에 뭐예요? 학이 시습지 부력요로. 그때 한번 하셨을 텐데 같이. 기억이 지금 안 되죠? 아니, 그 장에서 한번 좀, 아니, 그때 이야기, 아니, 그 장에서, 뭐라고? 어? 지금 내가 안 들렸어요. 왜? 그 어제까지 그렇지. 유붕이 자원방해하니 부력 낳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까지 가시면 상당히 그래도, 내가 하기 시습지 부력유로 유붕이 자원방해하니 부력 낳고, 그 세 번째. 보존에 돈을 깨우치고 에이,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건 뒤에 따로, 이게, 어, 나도 지금, 아니, 나는 항상 말하다가 요새 점점 이런 현상, 인부지의 불온 불력 분자호. 요거까지,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여기, 뭐 다들 많이 들어봤으니까 내 이야기, 전략을. 끼워넣기와 바꿔치기 전략이야. 이게 공자 정말 이건 대단하다. 유연함 끼워넣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보세요. 즐겁고 기쁘다는 거를 전부 하기 배우고 익힌다.
또 친구가 찾아온다. 이런 걸 기쁨으로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에 군자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안 난다. 이게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뭐 사람들 대부분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 어느 게 사람들한테 큰 기쁨이고 쾌락이었을 것 같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먹는 거네. 지금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고 예, 예, 부야 부. 얘나 부. 그 다음에 귀하고 싶어. 부, 귀, 이게 귀. 그 다음에 명예. 명예도 이게 대단한 거고. 이게 옛날은 더 심했지. 근데 이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공자의 그 묘미야. 끼워넣어요. 그 끼워넣는 표현이 뭐냐면 불력이야. 이것 또한 그렇지 않느냐. 아주 요새로 말하면 틈새 전략이 틈새. 틈새로 들어간 거예요. 갖다 말이야. 아이, 속세 말이야. 그 하다 것은 그 권세, 권력 말이야. 부권력이지. 부권력이야. 부권력, 명예. 이런 거 추구하는 자라고 말해가지고 그 사람 중단하지 않아, 절대로. 그 다른, 그 다른 즐거움과 만나야 돼.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게 비닐학이고 부의호래. 근데 그걸 공자가 묘하게 표현해. 그걸.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냐고 불력이야, 불력. 이것 또한 즐겁지 않아. 띄워넣기랍니까? 틈새에다가. 이걸 해봐라, 한번. 그러면 이 즐거움이 커지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 권력, 명예 이런 거, 그건 그 다음에 이야기, 나처럼 설명하지 않아요. 야, 설명. 야,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것 또한 즐겁지 않냐. 그 다음에 하나, 바꿔치기야. 이 바꿔치기, 이게 참 대단한 대단한. 원래 군자라고 하는 거는, 한문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군자라는 뜻이 뭐예요? 그 당시에 대체로 군자가, 그러니까 공자 전부터 쭉 군자라고 하는 말은 임금의 군자, 아들이야. 임금의 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때 계급사회에서 지배 계급이야. 지배 계급 가운데서도 특히 뭐 어떤 사람들. 왕의 아들인 관료. 관료를 군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거를 아주 스텝하고 어떻게 신분이나 그런 그 관직의 여부나 이런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군자다 하고 바꿔버려. 이게 혁명이에요. 근데 만일에 그때 야 그 저 신분제도 철폐하고 막 들고 투쟁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그 우리 만적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는 자 이게 이런 난을 이렇게 봐야 안 된다는 거 한 거야. 나한테 그렇게 보인다니까. 실제 공자 같은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가장 핵심적인 군자라는 건 사실 신분 계급제에 기초해서 한 말이 군자야. 관료 귀족인데 여기다가 뭐로 신분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만일에 고급 관리라도 이런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군자가 아니고 소위 아무리 가난하고 직위도 없어도 안영 같은 사람은 군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바꿔버려요. 바꿔치기해. 나는 이 지혜, 큰 지혜라고 문제가 뭐냐면 요새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봐요. 세부대 아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술은 세부대. 이거 난 참 대단한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세부대는 어떤 틀이야. 틀. 제도 같은 어때요?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뭐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세술이 들어가요? 대체로 지금까지 보아오면 아주 새롭게 뭘 틀을 만든다는데 거기에 세술이 들어가요? 헌술이 들어가. 아니면 헌술이 섞여, 막 섞여. 사회주의라고 하는 세부대 만들었잖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사회주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 들어가? 아니야. 큰
헌술이 들어간다니까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전략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제 공자의 전략은 헌 부대 회수를 잡는 거예요. 내용을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탁월한 전략인데 우리가 이 문명 전환과 정치 전환의 길에서 공자 이 두 가지 전략, 틈새에 띄워놓기 전략,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것에 내용을 바꾸지 하는 이런 전략이 어떤가 하는 게 생각이 돼서 오늘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